엄마, 제발 그만해, 제발.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나이에 무슨 번지점프, 해외여행이야?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 말순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너무 무리한 걸까?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제 시작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떨리는 손, 떨리는 목소리.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무겁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혈압이 올라 응급실에 실려가는 순간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말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 2층. 아침 7시 정각이면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2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어진 지 오래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수는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침 루틴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기상 후 라디오 체조 30분, 그리고 혼자 먹는 아침밥.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와 비슷한 내용들이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수는 찬장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노인정에 나갈 시간이죠. 집 근처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얼굴들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오늘도 며느리 자랑을, 최철수 할아버지는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겠죠. 말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해결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쓸쓸해서 요즘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식사를 하죠. 드라마 속 젊은 연인들의 달콤한 연애를 보며 말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더욱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워요. 손주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주긴 하지만 모두들 바쁜 생활 때문에 길게 대화하기 힘들죠. 말수는 그런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허전합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결혼 전에 쓰던 분홍색 다이어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던 말수는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춥니다. 20대 초반에 자신이 써놓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목록이 있었어요. 제목은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번지점프 해보기, 외국 여행 가기, 노래 앨범 내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스카이다이빙 도전하기. 젊은 시절에 자신이 꿈꿨던 일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말수는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당찬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말순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들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 목록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도 꿈들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일기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72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말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대 자신이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천천히 읽어봅니다.
번지점프 해보기, 외국 여행 가기, 노래 앨범 내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황당한 꿈들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번지점프장은 어디에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나이 제한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과의 통화는 언제나 반가웠죠. 수진은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가 번지점프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정신 나갔어? 그 나이에 무슨 번지점프야? 위험해서 어떻게 해? 말수는 딸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 조용히 건강하게 살면 안 돼?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일상만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에는 아들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은 언제나 바빴지만 어머니 전화는 받아주죠. 말수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봤어요. 민수의 반응도 수진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번지점프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혈압도 높으대 뭔 소리야. 말수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말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자녀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죠. 말수나 마지막으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노인정에 가는 대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컴퓨터실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검색을 하며 번지점프에 대해 알아봤어요. 검색 결과 나이 제한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죠.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루기에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써넣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비록 가족들의 반대가 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말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마음먹었죠. 말수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번지점프장을 향해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를 보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번지점프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자신이 여기서 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말순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번지점프 하시려고요? 나이를 확인해 보니 72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건강 상태 확인서와 보험 가입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안전 교육을 받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영상으로 보는 번지점프의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높이 60m에서 떨어지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 같았어요. 드디어 말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용기를 냈지만 막상 뛰어야 할 순간이 오니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말순은 플랫폼 끝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뛸 수 있을까 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그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20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선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뛰고 나면 정말 시원해져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말순에게 같이 뛰어보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각자 뛰는 거지만 동시에 뛰면 덜 무서울 거라고 했습니다. 말순은 그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지훈이 먼저 플랫폼 끝에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뛸게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치며 용감하게 뛰어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말순도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말순의 차례였습니다. 플랫폼 끝에 서니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아래쪽에서는 방금 뛴 지훈이 할머니 화이팅이라고 소리쳐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순에게 힘을 주었어요. 직원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말순은 눈을 꽉 감고 뛰어내렸어요. 떨어지는 순간 무서움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떨어지는 기분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른둘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이었어요.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밧줄에 의해 다시 위로 올라오는 순간 말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플랫폼으로 돌아오자 직원들과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지훈이 다가와서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을 다시 느꼈어요. 자신도 아직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은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 풍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번지점프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앞으로 남은 버킷리스트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번지점프 성공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그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제 다음 목표인 유럽 여행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말순에게는 또 다른 큰 도전이었죠. 여행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72의 나이에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겠다는 말순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가족분과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간의 프랑스, 이탈리아 자유여행 일정을 짰어요.
출발 전날 밤 말수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짐을 다시 싸고 풀기를 반복했어요. 과연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것만으로도 진땀이 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도 계속 불안했죠. 11시간 넘는 긴 비행 시간도 부담스러웠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 말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나오고 표지판들도 읽기 어려웠어요. 짐을 찾는 곳도 헤매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시내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 물어봐도 프랑스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못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말수는 점점 막막해졌어요. 2시간 넘게 공항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말순이 도움을 청하자 그 학생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다는 혜진이라는 학생이었죠. 혜진의 도움으로 시내행 기차를 탈 수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혜진은 말하더군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엄마 아빠와 함께였는데 혼자 오시다니 존경스러워요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말순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작은 호텔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 말순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날은 이렇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어요. 에펠탑을 보러 갔을 때 말순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으로만 보던 그 탑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하지만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다가 길을 잃어 1시간 넘게 헤맸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 해도 메뉴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죠. 셋째 날 루브르 박물관에서 또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준호라는 남학생이었어요. 준호는 말순을 보고 놀라면서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인생은 길을 잃어야 재밌는 거예요. 계획대로만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말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준호의 안내로 모나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작은 그림이었지만 말순은 오랫동안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던 명작을 직접 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로마로 이동한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콜로세움에서 길을 잃고 레스토랑에서 엉뚱한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 말순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처음엔 무서웠던 혼자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순은 여행 사진들을 다시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번째 버킷리스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한 셈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목표인 노래 앨범 내기만 남았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말순은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노래 앨범 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가요교실을 등록했고 매일 발성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가요교실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김선아 씨였어요. 말순의 나이를 알고는 깜짝 놀랐지만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으세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격려해 주었죠. 말순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연습곡으로 정했어요.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2시간씩 연습하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꼈어요. 한 달 후 선아 선생님이 작은 녹음 스튜디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개인 앨범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평생 모은 적금을 조금 깨기로 했어요. 녹음 스튜디오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떨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몇 번 연습하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녹음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머리가 띵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었어요. 결국 그날은 녹음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몸이 좋지 않았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혹시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이 심해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최근에 무리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말수는 번지점프와 유럽 여행, 그리고 노래 연습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나이에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피하세요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나타났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루 동안 입원 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진이 미국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나이에 무슨 번지점프, 해외여행이야?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 민수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엄마,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이제 그런 위험한 일들 그만하고 조용히 지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너무 무리한 걸까요? 가족들의 걱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닌지 후회스러웠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언제든 다시 오라고 했지만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요교실도 며칠째 빠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노래 연습을 하던 것도 중단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말수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번지점프와 유럽 여행으로 얻었던 자신감도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예전의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일기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정말 나에게는 무리였던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계인가? 더 이상 꿈꿀 나이가 아닌 건가 봐. 그렇게 말하고 나니 더욱 슬퍼졌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왜 포기하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현실의 말수는 더 이상 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과연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말순이 의기소침해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요교실에서는 연락이 왔지만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죠.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오랜 친구 박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말순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중마고우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것도 말순과 비슷했습니다. 말순아,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노인정에도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정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말순은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침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는 말순의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집안이 어수선하고 활기가 없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던 말순답지 않았죠. 정숙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차를 끓여주며 정숙이는 말순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말순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결국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번지점프, 유럽 여행, 그리고 노래 앨범까지 말이야. 정숙이는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말순이 그런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실려간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포기하려고? 정숙이는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한 일 한 거야. 우리 나이에 번지점프랑 혼자 유럽 여행이라니. 나는 상상도 못 해볼 일이야.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애들도 걱정하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 무리했나 봐. 그 말을 들은 정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이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말순아, 우리 친구 맑음이 기억나? 작년에 갑자기 세상 떠났잖아. 그때 맑음이가 병원에서 한 말 기억 안 나? 자기가 정말 후회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해본 거라고 했잖아. 말순은 돌아간 친구 맑음이를 떠올렸어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돌보며 살았던 맑음이가 임종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했었죠. 그때 맑음이가 말순에게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말순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해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라고 말했었습니다. 정숙이는 말순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말순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가 부러워. 나이 70이 넘어서 그런 용기를 내다니. 나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너는 정말 멋있게 살고 있어. 하지만 건강이 문제잖아. 말순이 약하게 말하자 정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건강은 관리하면 되는 거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정숙이는 일어나서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말순아, 남은 인생이 몇 년일지 몰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야 후회가 없어. 나는 너처럼 용기 없어서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으니 말순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도 되는 걸까?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야. 정숙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주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뭔가 시작해볼까 봐. 너 보니까 자극받네. 물론 너처럼 대단한 건 못하겠지만 작은 거라도 해보고 싶어. 그날 저녁 정숙이가 돌아간 후 말순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말수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다시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번지점프와 유럽 여행은 이미 해냈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정말 포기할 건가?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발성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말수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요교실에 가보자. 그리고 녹음 스튜디오에도 연락해보자.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해보자. 오랜만에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친구의 격려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 마이크를 잡을 용기가 생겼어요. 정수기의 격려를 받은 후 말순은 다시 가요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2주일 만에 나타난 말순을 보고 김선아 선생님은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많이 걱정했는데요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말수는 선생님께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건강 문제로 잠시 쉬었다고 했습니다. 선아 선생님은 이해한다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연습은 예전만큼 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굳어 있었고 호흡도 짧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어요. 매일 1시간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한 달 후 말수는 다시 녹음 스튜디오에 연락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중단했던 녹음을 재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스튜디오 사장님은 언제든 환영이라며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곡씩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녹음에서는 긴장했지만 이전처럼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은 없었어요. 동백아가씨를 녹음할 때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과 겹쳐 보였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 결혼 생활, 그리고 혼자가 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사장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진짜 감정이 있어요. 기술적으론 부족할지 모르지만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예요. 그 말을 들은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사랑으로를 선택했어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녹음하면서 수진과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록 반대했지만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걱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 곡은 고향의 봄이었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마을이 그리워서 선택한 곡이었습니다. 녹음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이 지금의 자신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 5곡을 녹음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앨범이 완성된 거였어요. 젊은 시절의 꿈이 72의 나이에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앨범이 완성되자 선아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가요교실 수강생들이 함께하는 발표회 형식이라고 했어요. 말수는 떨리면서도 설렜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오자 말수는 너무 긴장됐어요. 과연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공연 당일 주민센터 소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요교실 수강생들의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말수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진과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노래 들으러 왔어요. 라며 수줍게 웃어줬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반대만 했던 자식들이 결국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말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72의 할머니가 노래한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첫 곡 동백아가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가사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실어 노래했습니다. 관객들도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말순도 감동해서 눈물이 났지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도 무사히 마쳤어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었어요. 특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은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 처음에는 걱정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다행이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완성된 앨범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 이렇게 늦게라도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비록 프로가 아니지만 자신만의 앨범을 만들어낸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마지막 줄을 그었어요. 버킷리스트 3개 모두 완성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누군가 찍은 말순의 노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제목은 72 할머니의 꿈 실현 도전기였습니다. 민수가 처음 발견하고 말순에게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개에 불과했지만 며칠 지나자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넘어서더니 결국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감동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보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글들을 보며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쓴 것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75인데 말순 할머니 보고 용기 얻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네요. 감사해요. 그 댓글을 보고 말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버킷리스트 완성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촬영팀이 와서 말순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번지점프장과 유럽 여행 사진들, 녹음 스튜디오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과정을 재구성했어요. 말순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에 말순은 답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해준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친구가 정숙이었죠. 정숙이도 방송에 출연해서 말순을 응원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말순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덩달아 용기가 생겨서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말순에게는 더 많은 연락이 왔어요. 전국 각지의 시니어들이 편지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들도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부산의 80대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고, 대구의 70대 할머니는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주도의 어르신은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도전 클럽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문화센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꿈과 도전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첫 모임에는 15명의 시니어가 참여했습니다. 모임에서 말수는 자신의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도 각자의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분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70대 할머니는 젊을 때 배우지 못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80대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모두들 작지만 소중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도전 클럽 회원들의 작은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한글을 배운 할머니는 손편지를 읽어주었고, 요리를 배운 할아버지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두들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라고 했습니다. 수진과 민수도 이제는 말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수진은 미국에서 말순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자랑한다고 했고, 민수는 부산에서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에 써놓은 버킷리스트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번지점프, 유럽 여행, 노래 앨범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또 다른 목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도전 클럽 전국 확산하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증손자와 함께 여행하기. 새로운 꿈들이 줄줄이 적혀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었습니다. 72에 시작한 도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